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9월 올게 왔습니다.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한 개고요. 9월에 정말 큰 이슈가 하나 터졌죠. 뭔가 거기에 핵심적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좀 응원해 주시고 좋은 내용 많이 달아주시는 댓글들 제가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감사한 마음에 제가 자료집을 업데이트 해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로봇,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저희가 업데이트 해왔으니까 이거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아니 뭐 그렇게 올게 왔다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드디어 나왔죠. 사실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일단 나쁜 거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기존 규제 지역 LTV 주택담보대출을 더 강화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 규제 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에서 이제 대출을 더 안 해주고 그 다음에 한 주택자 있는 사람한테는 더 기준을 빡빡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 제가 모든 내용을 가져오진 못했지만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보자면, 무주택자 또는 처분 조건부, 그러니까 있는 집을 판다는 조건 하에 한 주택자의 규제 지역, 강남 3구나 용산구의 LTV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추가 강화됩니다. 원래는 이 주택의 절반 정도 대출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뭐 40%밖에 대출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번 규제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는, 그러니까 사업자를 내신 분들이죠. LTV는 0%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대출을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아예 없고요. 현금으로 사든가 뭐 그래야 된다. 기존에는 규제 지역은 30%, 비규제 지역은 60%였는데 이제는 뭐 이 규제 지역 내는 아예 0% 대출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지방 소재 주택담보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대출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지방에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지방에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이 대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규제 지역에 이 주택을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출을 받았으면은 이 돈을 가지고는 지방에다가 투자할 수 있지, 여기서 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수도권으로 끌고 올 수는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대책으로는 사실 현금이 있으면은 추가로 더 투자를 하든가 뭐 대출을 받지 말고 사든가 하시고요. 만약에 대출을 받을 거면은 이런 기준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지키고 그 다음 대출을 받으세요라고 하는 거고, 사실 제 생각에는 이제 당분간은 서울에서 분양을 받아서 사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신혼부부도 안 되고 뭐 특공을 받든 뭘 받든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이라 봐야 돼요. 이 최근 규제들을 보면은 뭐 6억 기준도 그렇고 확인해 보면은 이건 내가 봤을 때 수도권에서 좀 나가야 될 것 같다. 신규 아파트 분양도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열어보면은 한 주택자의 수도권 규제 지역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일원화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누가 걱정되냐? 지금 전세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존에 지방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뭐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겠죠. 그래서 질문지가 따로 나왔어요, 나라에서.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래도 좀 메인 얘기가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제한할 경우 이거죠. 2억 원으로 지금 전세대출 한도도 2억으로 제한되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이분들이죠.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매매 임대사업자는 LTV는 0%로 줄어들었다 이거죠. 이것 때문에 혹시 이거를 제한하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사실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금을 주면은 그 전세금으로 그 집주인이 돈을 갚고 뭐 이런 일이 상당히 허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반환해 주려면은 사실 얘네들도 대출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거 대출 안 해준다 그러면은 전세보증금 하늘로 날아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이 좀 들죠. 근데 주택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 그러니까 어디다가 뭐 갭 투자를 한다라든가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목적으로 대출하는 게 아니라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이면 괜찮다라고 허용해줬으니까 혹시나 전세금이 들어가 있다, 전세금 못 받는 거 아니야 하는 거는 충분히 대출로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제한은 임대 대상 주택 소재지 기준인지 혹은 담보주택 소재지 기준인지라고 궁금하죠. 그러니까 내가 부산에 집이 있는데 이 부산 집에 뭐 담보대출이 예를 들어 10억이 나온다. 그럼 이 10억 가지고 수도권에다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대출 규제 기준이 지역 기준이라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는 거죠. 혹시 이거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 주담대 제한은 담보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거나 규제 지역에 있으면 대출이 안 된다 하는 건데, 혹시 주택매매 임대사업자가 집안주택을 담보로,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면 대출이 나와요.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택매매 임대사업자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지방주택의 대출을 받아서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 그 돈을 투자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금지된다. 그러니까 뭐 돈을 어디서 끌고 오든, 뭐 부산에서 끌고 오든, 뭐 저기 천안에서 끌고 오든, 저기 뭐 전주에서 끌고 오든 그 돈은 그 지역에다 쓰면 되는 거고, 그 돈을 가지고 어쨌든 수도권에다 투자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수도권에 있는 집을 대출받든 지방에 있는 돈을 대출받든 어쨌든 대출받은 돈을 가지고 수도권 규제 지역으로 못 끌고 와요. 주택담보대출 했으면 그거 못 끌고 옵니다 라고 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어디 살라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죠. 대체 우리 어디 가라는 거야? 우리 저기 밑으로, 충청도 저 밑으로 계속 그냥 밀려나라는 거야 뭐야? 사실 올라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새 출발하려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니 대체 어디 살라는 거지? 이런 고민이 좀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걱정 마라, 내가 신규 주택 지어줄게 라고 발표를 한 거죠. 2030년 수도권 연 27만 호 신규 주택 착공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지만 1기 신도시가 총 3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정도 되는 규모의 주택을 매년 연 27만 호니까 매년 1기 신도시를 매년 짓겠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 가구 착공을 추진합니다. 뭐 2기 신도시까지는 안 돼요. 2기 신도시는 더 많으니까. 네, 1기 신도시 정도는 좀 비벼볼 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연평균 27만 가구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다. 1기 신도시가 30만 정도 됐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에서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좀 빨리빨리 하자라는 거죠. 건설 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을 하겠다.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건설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수도권에서 14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상가나 업무시설을 활용을 해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하겠다. 뭐 오피스텔이든 뭐 근생이든 어쨌든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것도 활용하고 새로 짓기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뚝딱뚝딱 하면은 매년 27만 호가 만들어지지 않겠냐 뭐 얘기를 하는 거고, 뭐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곳이 없다면 만들어주겠습니다가 계획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 앞날이 조금 어두웠는데 이걸 보니까 내가 살 곳이 그래도 생길라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가져왔냐? 저희는 부동산 유튜브가 아닌데 불구하고 이걸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느냐? 이게 건설이 되고 그다음 지금 분위기를 우리가 확인했을 때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이 있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한미글로벌이에요. 한미글로벌이 정말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사업 환경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구간이라고 봅니다. 왜?
한미글로벌의 PM 그리고 CM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뭐다? 사업관리,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미글로벌은 건설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자재를 가져오고 뭐 건설을 주도하고 돈을 투자하고 이런 회사가 아닙니다. 한미글로벌은 그 자재가 잘 관리되고 효율적이고 낭비 없고 안전하고 그 다음에 설계도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실제로 이게 언제까지 만들어지는지 납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한미글로벌이. 그래서 한미글로벌이 한남 뉴타운 4구역에 이어 3구역의 사업 관리도 많습니다. 사실 지금 한남이 아니죠. 한반도에서 지금 가장 핫한 어떻게 보면은 재정비 촉진지구 이 구역입니다. 4구역, 3구역이 지금 한반도에서 제일 핫하죠. 서울 용산구 한남 뉴타운의 최대 사업지인 한남 3구역 재개발의 건설사업관리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한미글로벌은 사실 그 누가 봐도 충분히 맡을 만한 그냥 오랜 기간의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능력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의 업무 범위는 착공 이전 단계인 프리콘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전반이고 사업성 검토, 일정 관리, 설계 대안 검토, 시공사가 제시하는 공사비 적정성 분석, 사업비 절감 방안 검토 등등등 지원을 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대로 얘네가 실제로 짓거나 얘네가 건설 자재를 가져오거나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깔끔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게 관리를 해주는 업체가 한미글로벌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온 타임 온 버짓. 정확히 말하면은 예산 넘어가면 안 되고요. 정해놓은 시간도 넘어가면 안 되게끔 관리를 해주는 곳이 한미글로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단지 그냥 이렇게 이걸 맡아준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건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분위기상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무슨 분위기인데? 한미글로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경남 김해 한 아파트 건축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당연히 건설 현장이나 또 위험한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정말 불의의 사고로 사망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안전사고로 사망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죠. 모두가 알 겁니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굴착 구간 주변 살수 작업, 물을 뿌리던 작업을 하던 중에 굴착기, 버킷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사실 보통 이럴 때는 돌리다가 맞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 사람 자체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 실제 주변 환경에서 원래 안전상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지켜져서 난 사고라면은 이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너네들이 너무 여기에 있는 이 노동자를 무시한 거 아니냐? 이 노동자를 방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새 중대재해처벌법이 너무나도 중요해지고 있고 다들 벌벌 떨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PM, CM 이 건설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발주처들이 PM 기업의 안전관리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이 건설 관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최근에 좀 집중하고 있는 곳들이 최근 건설사들이다. 지금까지는 사실 등한시했는지 좀 덜 조심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서 더 원래 열심히 했어도 원래 조심했어도 더 조심해야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PM사는 발주처의 대리인 역할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등 더 촘촘하게 체계화하고 확인 절차를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절대 이 안전에서는 우리 기준을 무조건 지킬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미글로벌 관계자는 항상 본사 안전관리 그룹에 영국인 HSE 전문가를 채용해 배치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에 또는 이 글로벌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안전과 관련된 현장의 행정 업무, 각종 지침, 법령 등
현장 적용 여부 확인 점검, 시공 단계 현장의 안전 점검을 통한 사고 예방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걸리지 않게 어떻게든 피해갈 수 있게 어떻게든 우리 노동자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리고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한미글로벌의 일이 추가됐다. 그래서 저는 누가 봐도 최근 들어서 전 돈 조금 더 주더라도 잘못하면 면허 날아가요. 면허 날아갈 바에야 한 돈 50억 더 들더라도 쓰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역할이 저는 중요해졌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사업이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이 사업의 성장은 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은 국내 1위,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는 PM사고요. 그러니까 이미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사업 경험과 글로벌 PM사 인수 전략을 통해 글로벌적으로 원전 사업하고 이런 데를 인수를 했어요. 적극적으로 해외 사업을 확장해 왔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냥 추가로 지역별로 국내가 거의 42%, 미국이 30%입니다. 영국 12%, 11%, 5%.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한미글로벌은 뭐다? 원자재를 나누는 기업이 아닙니다. 서비스업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가가 별로 없고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 지금 성장성이 지금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설비 급등과 공기 지원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관리가 너무나도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적을 보더라도 얘기했지만 충분히 이 매출액에 대한 성장세가 아마 올해까지 해서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왜? 상반기에 대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나쁘지 않아요. 충분히 이건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고 아마 하반기가 더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3년 연속 성장에 비한다면은 지금 구간은 전 저평가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미글로벌이고요. 여러분들은 좀 관심을 좀 오랜 기간 가졌지만 여전히 관심을 좀 둘만하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환경상으로 봤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번에 새로운 신규 착공들 기대감을 가져보는 걸로 하고요. 한미글로벌 천천히 관심을 둬보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좀 열어놓고 둬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완전 저점이에요 이게 아니라 좀 열어놓고 박스권을 열어놓고 관심을 뒀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아까 전에 보니까 AI 소프트웨어랑 그 다음에 로봇이랑 자율주행이랑 아까 자료집 업데이트 했더만 그 업데이트한 거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 그랬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무료예요. 무료고 개인정보 필요 없습니다. 받아도 쓸 데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금융감독원에서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사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 없고요. 저희가 어플에 중요한 글을 쓰잖아요. 그럼 알림이 나갑니다. 그럼 그 알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승인할까요? 알림 받게끔 할까요? 허용할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알림에 대해서만 승인 허용을 했을 때 우리의 어플이 중요한 글을 썼을 때 알림이 가니까 이것만 허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열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로봇, 저희 아까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업데이트한 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무료고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트럼프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여기 보이시죠? 하반기 로봇 자율주행 핵심 자료집. 이거 업데이트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그 다음에 AI 반도체, 테슬라 전기차, 이것까지 전부 다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 자료집 전부 받아가시고요. 이게 업데이트한 자료집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9월 8일, 5일, 4일, 3일, 2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저희가 장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매일매일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다 보고 있어요.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